서울의 고급 외제차 매장. 특별한 날을 위한 매장 방문이었죠. 어서 오세요. 초라한 노부부의 모습을 본 매장 직원은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여보, 천천히 당신이 좋아하는 차로 골라봐요. 노부부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 차 정말 예쁘네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수줍음이 묻어 있었어요. 이 모델이 마음에 드는데 얼마인가요? 손님, 이 차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 매장의 차 가격이 비싼 거 아시죠? 어려우실 텐데. 직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이 할아버지의 가슴을 찔렀고 설렘이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노인들 시간 때우려고 이런 데 와서 구경하나 봐. 우리 매장을 노인정으로 착각하고 있네. 매장을 나오는 노부부의 뒷모습을 향해 직원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서울 강남의 고급 외제차 매장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반짝이는 조명들이 최신형 자동차들의 광택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평일 오전 매장 안은 한산했고 직원들은 무리지어 잡담을 나누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늘한 가을 바람과 함께 노부부가 들어섰어요. 박정수 할아버지와 이미자 할머니였습니다. 정수는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림질된 베이지색 재킷과 면바지를 입고 있었고 이미자는 소박한 꽃무늬 원피스에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손은 오랜 세월 일해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굵고 투박한 손가락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정수는 매장 안으로 들어서며 잠시 주춤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반짝이는 차들 사이에서 문득 자신의 옷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미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도 이제 이런 차 한 대 살 수 있어요. 미자는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정수를 바라보았어요. 40년 넘게 함께한 세월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수와 미자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1980년대 초반 그들은 작은 시장 구석에서 채소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도매시장에 나가 무거운 채소 상자를 나르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세월이었어요. 여보, 오늘따라 왜 이리 긴장해요? 미자가 살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수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당신 생일인데 평생 고생만 시키고 제대로 된 선물 한 번 못 해줬잖아요. 미자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부드럽게 꼭 잡았어요. 시장에서 시작한 작은 채소 가게는 점차 도매업으로 확장되었고 정수는 현명한 재테크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채, 두 채 건물을 사들이던 그들은 어느새 강남의 주요 상권 건물주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수와 미자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선 그들을 향해 직원 최준호가 눈길을 던졌어요. 준호의 시선이 노부부의 소박한 옷차림과 주름진 손을 훑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준호는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매장에서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는 그에게 시간은 곧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노부부는 그저 시간을 낭비하게 할 손님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호가 마지못해 인사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열정이라곤 한 조각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준호의 차가운 인사에 순간 움찔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미자를 위한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미자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여보, 천천히 구경해봐요.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차를 골라요. 미자의 얼굴에 조심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설렘과 긴장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정수의 눈이 반짝였고 미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장 한쪽에서 매니저 송태식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식은 직원들에게 VIP 고객만 신경 쓰라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의 눈에 노부부는 단지 시간을 때우러 온 은퇴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정수와 미자는 진열된 최신 모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빛나는 메탈릭 실버 색상의 고급 세단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정수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고생한 아내에게 드디어 무언가 값진 것을 선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제 그들 앞에는 평생의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이 방문이 얼마나 뜻밖의 결과를 가져올지를. 정수와 미자는 메탈릭 실버 색상의 고급 세단 앞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차의 유려한 곡선과 반짝이는 크롬 장식들이 두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차의 매끈한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이 차 정말 예쁘네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수줍음이 묻어 있었어요. 정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반짝이는 기쁨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사치를 부리지 않았던 미자가 드디어 무언가를 탐내는 모습이 그에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한편 준호는 멀찍이 서서 노부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짜증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고급 외제차 매장에 입사한 그에게 초라한 옷차림의 노부부는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었어요. 정수가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당당했어요. 이 모델이 마음에 드는데 풀옵션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준호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건방진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노부부를 향한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손님, 이 차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 매장의 차 가격이 비싼 거 아시죠? 어려우실 텐데. 준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그 말이 정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차가운 바람이 그의 마음을 관통하는 것 같았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자신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었죠. 미자는 남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재빨리 정수의 팔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만 가요. 우리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미자의 눈에 실망감이 번졌습니다. 생일에 기대했던 설렘이 순식간에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매장 안쪽에서 매니저 태식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직원들에게 언제나 외모로 고객을 판단하지 말라고 교육했지만 정작 자신도 노부부를 보는 순간 그들이 진짜 구매자가 아니라고 단정했습니다. 태식의 머릿속에는 오직 매출 실적과 VIP 고객 명단뿐이었어요. 준호는 동료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비웃음을 나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교만함이 가득했어요.
지방 출신이지만 서울 명문대를 나온 그는 자신보다 격이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평생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온 그였습니다.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정직하게 일해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른 곳도 좀 둘러볼게요. 정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미자는 남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평생을 함께한 파트너에 대한 이해와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몸을 돌려 매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노부부가 매장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준호는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진짜 살 수준도 안 되면서 왜 구경을 와? 시간만 뺏기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요즘 노인들 시간 때우려고 이런 데 와서 구경하나 봐. 우리 매장을 노인정으로 착각하고 있네. 그들의 비웃음은 노부부의 뒷모습을 향해 날카로운 화살처럼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 화살이 언젠가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태식은 직원들의 대화를 들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괜한 시간 낭비했어. VIP 손님이나 신경 쓰자. 그때 한 달도 안 된 신입 직원 윤지영이 노부부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이마에 주름이 잡혔어요. 지영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바쁘게 움직였어요. 이분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영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노부부를 비웃으며 자신들만의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정수와 미자는 이제 매장 문 앞에 도달했어요. 정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감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호함이었습니다. 미자는 남편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바깥은 화창한 가을 날씨였지만 노부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보, 다른 브랜드 매장에 가볼까요? 미자가 조용히 물었어요.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제 더 이상 실망이 아닌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매장에 남겨진 직원들은 노부부가 떠난 후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갔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어깨를 으쓱이며 다른 직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신입 직원 지영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커지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분들, 혹시?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설마 그 노인네들이 VIP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지영은 휴대폰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이분들이 우리 건물주예요. 지난주 회사 소식지에서 봤어요. 이 건물 소유주가 박정수, 이미자 부부라고 나왔잖아요. 사진도 있었어요. 순간 매장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태식의 눈이 커졌고 다른 직원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건물주가 저렇게 초라하게 다니겠어? 웃기지 마.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말투에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지영은 휴대폰 화면을 준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 방금 전 매장을 떠난 노부부의 얼굴이 있었어요. 회사 소식지의 강남 10대 상권 소유주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의기양양했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태식은 급하게 지영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해? 정말 그분들이 우리 건물주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네, 맞아요. 박정수 회장님은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 강남 10대 상권 중 3개의 소유주세요. 지역 상인의 명예회장이기도 하고요. 그 순간 매장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전화기로 향했어요. 태식이 천천히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여기는 강남 지점입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자신감 있게 시작했지만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의 얼굴색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당혹감, 그 다음은 공포, 마지막으로는 창백한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박정수 회장님이 방금 여기 계셨다고요?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전화 너머에서 본사 임원의 목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당장 그분들 붙잡아. 절대 그냥 보내면 안 돼. 태식은 급히 밖을 내다보았지만 노부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나가셨습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어요. 전화를 끄는 그는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순간 매장 문이 거칠게 열리고 본사의 마케팅 이사인 강민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노부부 어디 계십니까? 민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매장 안을 울렸어요. 직원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이제 종이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지영이 조용히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방금 나가셨어요. 아마 길 건너편 경쟁사 매장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거의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전부 큰일 났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일인가요?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누군지 알고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습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매장 안을 울렸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대답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매니저인 태식조차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 매장이 있는 건물의 주인이십니다. 민호의 외침에 매장 안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른 직원들도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박정수 회장님은 이 건물뿐만 아니라 강남 10대 상가 3개의 소유주입니다. 우리 본사 대표와 골프도 자주 치시고 우리 브랜드의 VIP 고객이기도 하십니다. 모든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노부부를 무시했던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민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본사에서 이미자 여사님의 생일을 기념해 특별 서비스를 준비했었죠. 회장님께서 이 지점에서 세 대의 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어요. 준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후회가 교차했어요. 민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박정수 회장님 부부가 이미 매장을 떠나셨습니다. 네. 직원들이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길 건너편 경쟁사 매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수와 미자가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친절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직원들은 노부부의 옷차림이나 외모가 아닌 그들 자체를 고객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성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정수의 가슴에 온기가 퍼졌어요. 방금 전 차가운 대우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가 새 차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내 생일 선물로요. 정수의 목소리에는 다시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직원은 더욱 밝게 웃으며 노부부를 전시장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그녀는 차종별 특징과 장점을 친절하게 설명했고 노부부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했습니다. 특히 진한 메탈릭 실버 색상의 최고급 세단 앞에서 미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의 부드러운 가죽 시트를 만져보았습니다. 여보, 이 차 정말 좋네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수줍음과 기쁨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정수는 아내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미자가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모습이 그에겐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이 모델로 하겠습니다. 풀옵션으로요. 정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계약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수는 결정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세 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모델로 2대, 그리고 저기 있는 SUV 1대요.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전문가다운 태도로 금세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노부부를 VIP룸으로 안내했고 차 한 잔과 함께 상세한 계약 절차를 진행했어요. 계약을 마친 후 정수와 미자는 한적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어요. 햇살이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정수가 와인 잔을 들며 물었어요. 미자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요. 특히 마지막에 차를 산 매장의 직원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가에 잔잔한 웃음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우리가 옷을 평소처럼 입었는데도 그렇게 정중하게 대해주니 기분이 좋더군요. 그때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자동차 회사 대표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박정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자동차 회사 대표의 사과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수는 표정 변화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브랜드의 차를 구입했습니다. 정수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서 이야기하죠. 전화를 끊은 정수는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미자의 눈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일 그 회사 대표가 만나자고 하네요. 아마 사과하러 올 거예요. 미자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염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교훈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는 교훈 말이죠. 그날 저녁 지역 뉴스 기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와 미자가 경쟁사 매장에서 세 대의 고급차를 구입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었어요. 기자는 인터뷰를 요청했고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차를 사러 갔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매장은 우리와 맞지 않더군요. 정수의 짧고 품위 있는 대답이 소셜 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정수의 대응에 박수를 보냈고 몇 시간 만에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자동차 회사 본사 회의실. 정수와 미자는 자동차 회사 대표와 임원들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고급차와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자동차 회사 대표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수는 차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회사 대표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정수의 다음 말에 그 표정은 곧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계약 문제는 별개입니다. 사업은 사업이니까요. 회사 대표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건물 계약 갱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렇습니다. 건물 계약이 이번 달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정수와 미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교차했어요. 미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수는 아내의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곳에 우리가 건물을 내줄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회사 대표와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은 말문이 막힌 채 노부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정하셨다면 존중하겠습니다. 회사 대표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어요. 정수와 미자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회의실에 남겨진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그 매장의 직원들에게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준호의 꿈이었던 올해의 영업왕은 이제 물거품이 되었고 그는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거나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태식 매니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편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6개월 후 따스한 봄 햇살이 강남 거리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때 고급 외제차 매장이 있던 자리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화려한 외제차 대신 편안한 의자와 탁자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따뜻한 색조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실버 쉼터 모든 어르신을 위한 공간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정수는 문 앞에 서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어려 있었어요. 평생 열심히 일하며 모은 재산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기쁨이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가 다가와 정수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오픈하는 날이네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모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들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넓고 밝았어요. 한쪽에는 책장이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쪽에는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과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는 작은 부엌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편안한 소파들이 놓여 있었고 중앙에는 모임을 할 수 있는 큰 테이블이 있었어요. 정수는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처럼 평생 일하며 살아온 노인들이 편안하게 쉬고 대화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영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더 이상 외제차 매장의 신입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정수의 추천으로 그녀는 자동차 회사 본사의 고객 만족팀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박 회장님, 이미자 여사님, 안녕하세요. 정말 멋진 공간이 되었네요. 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공간을 둘러보았어요. 정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영 씨, 와줘서 고마워요. 혼자 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의 도움이 컸어요. 지영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이 쉼터의 계획 단계부터 정수를 도왔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그저 회장님의 뜻을 조금 도왔을 뿐인데요. 미자는 다정하게 지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은 정직하고 진심 어린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이었죠. 잠시 후 첫 방문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쉼터를 둘러보았어요. 정수는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미자는 직접 끓인 차를 대접했습니다. 쉼터는 금세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찼어요. 책을 읽는 노인, 바둑을 두는 노인, 그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노인들로 공간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편 준호는 지방 소도시의 작은 대리점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자신의 과오를 되새겼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태식 역시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았어요. 그는 이제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는 방침을 엄격히 지켰고 직원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날 저녁 쉼터의 첫날이 끝나고 정수와 미자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했어요. 두 사람은 창가의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정수가 미자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미자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쉬다 가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웃음주름이 패였어요. 우리가 평생 일하며 모은 재산으로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미자는 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항상 그래요. 세상이 더 나아지길 바라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로 시작해 도매업으로 성장하고 부동산의 투자에 성공한 여정. 그리고 지금 그 성공의 결실을 나누는 순간까지 돈으로 살 수 있는 차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값진 일이에요. 정수의 말에 미자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50년 가까이 이 사람과 함께했고 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쉼터는 지역 노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 더욱 북적이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수는 매일 쉼터에 나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살폈어요. 그는 이곳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이 공유되는 살아있는 배움터가 되길 바랬습니다. 어느 날 쉼터를 방문한 지역 신문 기자가 정수에게 물었어요. 회장님,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옷차림이 수수하다고 무시당해서는 안 되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고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기자의 기사는 다음 날 신문에 실렸고 정수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쉼터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이 되었어요. 정수와 미자는 매일 저녁 쉼터의 창가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행복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랑 다 같이 먹을까요? 미자가 제안했어요. 정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군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그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 남겨진 쉼터는 이제 강남의 새로운 명소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휴식을 주었어요. 정수와 미자가 평생 일구어온 성공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 이제 사회에 대한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꿈꾸던 진정한 성공의 모습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